아니 이거는 그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무지개가 떴길래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요. 비가 갠 직후. 오이차. 예.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61차시고요. 교과서 152에서 156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뭐 되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 부분인데요. 학습 목표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스펙트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우선 요 전자기파의 특성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배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걸 거꾸로 한 게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을 했고 그 전자기파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신기하게도 빛의 속력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빛의 정체가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최초로 밝힌 사람이 맥스웰이고요. 그걸 실험적으로 밝힌 사람이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로 쓰죠. 그 맥스웰은 그 커피 이름에 붙었죠. 맥스웰. 농담입니다. 그 맥스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여튼 요 전자기파는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요, 전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그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다 수직입니다. 어쨌든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하는 대상의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얘는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오묘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정보를 다 거의 다 이제 습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파동하고 듣는 파동이 어떻게 나눠도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는 파동은 횡파고 듣는 파동은 종파죠. 그리고 보는 파동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 듣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빛과 소리의 그 파동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나눠도 서로 다른 종류이라는 것도 좀 신기한 일입니다.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3억 미터/세컨드. 오늘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주거 가격의 평균이 3억 2천이더라고요. 상위 10%는 12억인가. 그리고 하위 10%는 3,100만 원. 주거비. 그래서 이제 하위와 상위의 그 주거비 차이가 4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렇게 벌어졌다. 이제 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씁쓸하네. 그래서 옛날에 이걸 아파트 한 채 값이라 했는데 이제 진짜 평균에 해당하는 아파트 한 채 값이 돼버렸습니다. 3억 미터/세컨드. 참 그 의식주가 기본인데 말이야. 이게 기본을 가지기가 힘드니 문제가 있다라 볼 수 있긴 합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빛의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예전에 배웠죠. 그리고 까먹었죠. 살쪘죠. 그렇습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그래서 중요한 상수기 때문에 그 콘스탄트 일정하다의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C라고 표기한다고 저는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상수에는 C, K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C가 이제 콘스탄트 일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수여서 그 상수의 첫 글자를 따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지 않았나 뭐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맞을 거예요. 예. 그중에서 가시광선 중에서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녀석이에요. 빨강. 파란색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하면 그냥 외워도 되는데요. 웃긴 건 아닙니다. 이게 외워도 되는데 빨간색 바깥쪽 선이 적외선이잖아요. 그리고 빨간 초록 그 보라색 바깥쪽 선이 보라색이 자색이라서 자색 바깥쪽 바깥외자를 써서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아플 때 눈 같은 거 아플 때 이렇게 쪼는 거 있잖아요. 그 적외선을 쪼죠. 그 막 눈 아픈데 이렇게 자외선을 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자외선 쪽이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지 적외선 차단 크림 안 바르죠. 이게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고 우리 피부에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떠올리면은 이제 자외선으로 살균하잖아요. 그만큼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크니까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색 쪽,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큰 녀석이고 빨간색 쪽이 진동수가 작은 녀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파장과 진동수 그 사이에서. 그럼 일단 그 세 가지는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이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게 자외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미 그러면 알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산 부분은요, 사실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하기인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분산은 이런 겁니다. 빛은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러면 공기에서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갈 때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뭘 하나 집어넣읍시다. 물질 속에서 왜냐하면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어떤 물질 속에서는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래서 굴절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 드디어 이제 구매해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리즘 하나에 25,000원짜리 9개랑 40,000원짜리 3개 이렇게 해가지고 25,000원짜리가 국내에 9개밖에 없어서 제가 다 쓸어 담았어요. 기다리면은 배 타고 와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일단 나머지 3개는 40,000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비싼 실험 하겠습니다. 357,000원짜리. 자, 어쨌든 요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백색광이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진공에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속력이 같아요. 캠퍼스 커플 CC. 저도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녹화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C로 같은데 이게 프리즘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지니까 자 보세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다 작아지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죠? 각도가 요 각도에서 보면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잖아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작아져요? 파란색이 더 많이 작아집니다. 더 많이 꺾여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진공에서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물질 속에서는 그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방해를 받는 게 약간 전자기후도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전자기후도는 변화가 심할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동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니까 변화가 더 심하죠. 그럼 변화가 더 심하니까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더 많이 느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느낌 있게. 그러니까 나대는 놈이 더 많이 느려진다. 또 날뛰는 놈이 더 많이 느려진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녀석이 더 많이 느려져서 더 많이 꺾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이렇게 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 영역별로 이 색깔별로 분리되어서 나오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진동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크고요. 속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자, 그러면 전자기파는 요 진동수 영역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종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녀석,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파장이 긴 녀석이 라디오파예요. 라디오에서 쓰이는 파동이에요. 이렇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쓰이는 거, 이거 각종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파동이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 순서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일단 중심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심에 가시광선이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이제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 선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이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녀석이고 자외선 자색 바깥쪽 선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짧은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장이 긴 녀석은요 회절이 가장 잘 됩니다. 회절이 가장 잘 된다라는 것은 통신에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파라고 얘기하죠. 공중파가 말 그대로 공중에서 떠다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공중파, KBS, MBC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테나만 있으면 수신해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요즘 다 케이블 TV니까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안테나로 그 신호 받아서 TV를 봤거든요. 그래서 공중파 TV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파를 써요. 라디오파 혹은 전파라고 합니다. 라디오파. 실제로 라디오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걸 전파라고도 합니다. 전파. 그 다음에 가장 진동수가 큰 게 감마선이에요. 방사선이죠. 방사선의 일종이죠. 감마선. 감마 이렇게 씁니다. 슉, 슉. 이렇게. 잘 쓰죠? 심심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슉, 슉. 감마. 오늘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여기 감마고요. 금마 아니고 감마. 그리고 이제 감마선 짝지 X선 이렇게 생겼어요. 감마 X,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한 글자잖아요. 감마선하고 X선.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하고 감마선 사이에 X선이 들어가고요. 이 마이크로파의 위치가 가장 헷갈리거든요. 마이크로파가 이제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녀석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하면 뭔가 작으니까 파장이 짧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는 진동수가 마이크로하다는 거고 파장으로 치면 긴 녀석입니다. 두 번째로 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하다는 건 진동수가 마이크로한 거고 파장은 두 번째로 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쓰임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라디오파는 회절이 잘 돼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거든요. 회절이 뭔지 잠깐 설명해 보면 회절이 이런 겁니다. 회절은 이제 파동은요 특징이 어떤 좁은 틈을 지나갈 때 입자면은 이렇게 직진만 할 텐데 파동은 이렇게 애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절을 순 우리말로 애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애돌아가는데 요게 보면 요 파장이 길 때는 잘 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요 정도 생기죠. 근데 여기는 한 요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이게 좀 애돌아가는 성질이 더 잘 일어나요.
그 말은 이제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넘어서 그 뒤편에도 잘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에 유리합니다. 파장일수록.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회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복도에서 떠들어도 교실에 들리죠. 그 요 틈 사이로 다 회절돼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데 막 빛이 회절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빛은 대체로 파장이 짧아가지고 회절이 잘 안 되고요. 소리는 회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예,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릿이 폭이 넓을 때보다는 좁을 때 회절이 좀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너 왜 붙어버렸나? 이 붙으면 안 되는데. 얘는 또 왜 이래? 이 회절 현상은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깨달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은 그 아침조리 이런 거 안 해봤죠? 이게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중샷 해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려 이러면 혼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는 주로 했던 일이 앞 사람의 그림자를 항상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를 관찰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 제가 보면 빛은 직진한다라고 배웠는데 이 그림자의 경계를 보니까 희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냐면 빛이 도달하는 지역이 있고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도달하지 않는 곳은 새까맣고 도달하는 지역은 밝아야 그러니까 그 경계가 분명해야 될 텐데 이게 희뿌연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 그래서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한 중학교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절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빛이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요 그 경계면에서는 약간 애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희뿌옇게 보인 부분은 그 애돌아간 빛이 일부 도달하는 곳이니까 완전히 시꺼멓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고 이렇게 희뿌옇죠. 그리고 이게 털 주변에는 이게 더 심합니다. 왜냐면 틈이 더 좁으니까 회절이 더 잘 돼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초등학교 때 그런 의문을 가지긴 했어요. 했는데 그 유망주에서 그쳤죠. 이게 물리학자로 진학하지 못하고 저희 꿈이 물리학자였던 꿈 많은 시절에 제가 가졌던 의문이었고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물리학과 갔을라나 먹고 살 일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원들 내가 드브로이처럼 태어났으면 이제 그냥 물리학과를 갔을 텐데. 전자기파 이용에는 나머지 다 하고 합시다. 일단 무선 통신에도 이용되는데요. 이제 각종 방송, 라디오 방송, TV 방송. 그리고 RFID 들어봤습니까? 자, 이 RFID가 여기에 다 힌트가 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 아이디가 개인 식별 번호.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파를 이용한 개인 식별 방식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하이패스 이런 게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이제 라디오파를 이용합니다. 이거 RFID는 무슨 파를 이용하냐? 이거 그냥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파예요. 라디오 프리퀀시. 이 RF가 그겁니다. 일단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보다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회절은 좀 덜 되겠죠. 하지만 파장이 짧으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파장의 변화로 그러니까 진폭의 변화로 이런 게 정보를 담는다면 파장이 긴 것보다 짧으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적인 통신에 이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더가 좀 더 고급적인 통신, 위성 통신, 좀 더 고급져 보이죠. 그 휴대전화, 그 5G, 그 4G, 3G, LTE 있잖아요. 그 휴대전화랑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도 그 마이크로파입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도 다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조절하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요걸로 잘못 조절하면 이제 우리 몸에 물이 다 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화로 장시간 통화하는 것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귀에 대고 장시간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의 차이지만 이게 그 그래프로 따져보면 공명진동소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45GHz에서 좀 벗어나면 별로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무섭죠. 같은 마이크로파니까요. 여러분 휴대전화가 마이크로파라니. 전자레인지랑 똑같은 영역인데 진동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오작동에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나오면은 이제 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부처럼. 그러니까 그 통화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스피커폰을 하든지 무선 이어폰 이런 거 사실 장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유선 이어폰을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저는 무선 이어폰을 쓰긴 하는데 나는 이제 살 날이 너희보다 많이 안 남았으니까 너희는 정말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선 이어폰 쓰면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나는 이제 한 4, 50년 살면 그 안에 죽을 것 같으니까 별 영향이 그 길게 안 가는데 너희는 좀 오래 써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유선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해. 똑같은 마이크로파예요. 무선 이어폰에서 쓰는 거, 전자레인지 쓰는 거. 전자레인지 귀에 꽂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간 노출되면 어찌 될지 아직 아무런 연구 결과가 없어요. 무선 이어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젊으니까 이제 유선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선 이어폰에다 투자를 해놓으려고. 나중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 너무 악마적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적외선은 광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아 이게 계속 붙어 있네 놈. 떨어져라. 큰일 났다. 이거 다 가리고 있는데. 지워버려. 슉. 잔인하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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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웠다. 자, 적외선은 광통신, 센서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 리모컨 있죠, 리모컨. 리모컨에서 적외선 나와요. 네, 적외선. 그리고 우리 몸에도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의 그 체온을 잘 조절해가지고 리모컨에서 나오는 신호와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내면 TV를 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외선이니까. 기를 모아가지고 이게 리모컨하고 똑같은 신호 적외선을 만들어서 이게 뿜으면은 이 TV가 켜져요. 네. 자 이렇게 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우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고 그걸로 TV를 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온도계라든지 열감지 센서 이런데 이제 이용되기도 하고요. 리모컨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가시광선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보는 파동의 파장 정도, 우리 듣는 소리의 진동수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점점 높이다가 이제 2만 헤르츠 이러면 그럼 2만 하고 안 들린다 그랬죠.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이면은 이제 초음파라고 해서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가 되고요. 자, 파장은 이제 380에서 750 나노미터. 380 나노미터가 보라색, 750 나노미터가 한 650에서 750 요 사이가 이제 빨간색, 붉은색 계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조명이나 영상 장치니까 뭐 이거는 딱히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 크림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안티 UV. UV가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가 초보라색,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쪽 이런 뜻입니다. UV.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UV 크림. 우리가 차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너무 많이 쬐면은 피부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의 노화의 가장 큰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길게 살아야 되니까 좀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잘 바를 필요가 있고 그 흐릴 때도 발라야 됩니다. 자외선은요 구름을 뚫고 들어와요. 자외선 입장에서는 구름은 투명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흐리다고 이거 자외선 차단 크림 안 바르면 안 되고 자외선 차단 크림은 낮이면은 그냥 항상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하고 저는 안 바릅니다. 저는 로션만 대충 바르고 다니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희는 많이 남았잖아. 내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살아 있는 거 맞니? 자네. 그리고 살균과 이제 위조 지폐 검사. 이건 다음에 한번 실험실 왔을 때 보여줄게요. 자외선을 이렇게 쪼으면 지폐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늬가 막 보여요. 형광 물질이 이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에너지 준율이 2단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 단계 나눠서 내려오면서 흡수했던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무늬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X선은 X선 사진하고 이제 그 공항 검색 때 그 가방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X선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비파괴 검사 이런 데 이용이 되고요. 근데 이 건물 비파괴 검사는요, X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감마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핵 붕괴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안 바꾸고 있네요. 붕괴 때도 그렇지만 핵 변환 시에도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핵 반응 시 붕괴, 그러니까 핵이 쪼개질 때도 나오지만 핵이 변환될 때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뭐 핵이 또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더라도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서 방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자 핵 단위의 변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굉장히 진동수가 큰 녀석이고 투과력이 굉장히 크고요. 요 감마선을 암세포에 쬐어서 암세포를 태우는 게 그 항암 치료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운 게 몸속에 있는 살을 태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자, 그럼 전자기파의 이용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열치료기, 열화상 카메라, 기온도계. 이건 뭘 이용하는 걸까요? 예,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여기 실제로 여기 빨간색하고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적외선 근처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적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외선 등 보면은 약간 색깔이 보랏빛을 띱니다. 왜냐하면 자외선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보라색하고 같이 나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약간 어떤 빛이 나와요. 이렇게 약간 보랏빛이 나오잖아요, 같이. 요게 자외선 살균기. 보면 이런 물컵 같은 거 넣으면 이 색깔 빛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인공적으로 태닝하고 이럴 때도 약간 이 색깔 빛을 몸에 비춰가지고 까맣게 태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 걸리려고. 요건 뭐겠습니까? 전구, 레이저 포인트, 텔레비전. 되게 어렵죠?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 그 참고로 여러분 그 가시광선의 뜻이 가가 가능할 가, 시가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가능한 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 왜 우리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태양에서 온 빛 중에서 가장 강한 빛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진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별이 자외선을 가장 세게 방출하는 태양이 있고 그 근처에 행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 생명체는 아마 자외선을 볼 수 있게 진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장 강한 빛이 가시광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카드 결제기. 이건 뭘까요? 조금 통신인데 고급져 보이죠? 약간 고급진 통신은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자레인지 친구들. 이 전자레인지 여러분 어떻게 발견한 줄 알아요? 이 전자레인지는요, 그 군인이 발견했습니다. 군인이 어디서 발견했냐면 요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추운 날씨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옆에 놔뒀던 초콜릿이 일부가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요 레이더 통신에 쓰이던 전파 중 일부, 그러니까 요 진동수 영역대에 해당하는 파동에서 초콜릿이 녹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공명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어떤 물체가 잘 진동하는 진동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요 칠판의 공명 진동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맞게 이렇게 밀어주면 점점 진동이 커지잖아요. 그네의 공명 진동수에 맞게 내가 보조에 맞춰서 밀어주면 진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물의 공명 진동수가 2.45GHz인 거예요. 그래서 요 진동수하고 동일한 진동수에 전자기파를 쏴주면 물의 진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얼음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럼 결국엔 녹던데요. 그거는 주변의 온도 때문에 녹아내려서 물이 되는 순간부터 가열이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얼음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꽁꽁 얼은 음식물은 처음에 전자레인지에서 잘 안 녹아요. 얘를 이제 해동을 먼저 시키고 예, 전자레인지로 돌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동은 그냥 열을 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군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건 이것도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더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 있는 군인이 초콜릿을 꺼냈는데 녹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발견했고 이게 다 같은 걸 쓰는 거다. 예. 레이더 통신도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도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예.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전부 다 또 이제 블루투스 이런 거 전부 다 그 에어컨 끄는 리모컨은 적외선이고 각종 통신은 마이크로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2021년 11월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학생 A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진동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또 서로 수직인 이런 파동입니다. 여기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재미로 알려줄까요? 이게 E죠. 이게 B죠. 이게 EBS인데요. EBS. E 곱하기 B가 S예요. 이건 물론 앞에 뭐 상수가 붙는 게 있는데 EBS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접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방향이 이 방향이고 B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쪽이 각도가 작은 쪽이죠. 이쪽으로 탁 잡고 이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접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엄지가 오른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사실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옛날에 벡터곱을 배웠는데 지금 안 배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십시오. EBS. 자, 기역은 뭐 살균작용 한다 했는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럼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이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긴 것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살균작용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진동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아요?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오히려 크죠? 그래서 A, B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 둘이가 맞는 거죠. 미안하다.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파동 ABC를 나타낸 겁니다. 자,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리는 파동 뭡니까? 음파 혹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동 B는 마이크로파가 됐고요. 자, 화면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은 가시광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합쳐서 전자기파죠. 하고 얘는 역학적 파동입니다.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고요. 얘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고 얘 둘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전자기파에 속하지 않죠. 얘는 매질이 필요한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죠. 마이크로파가 그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깁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C는 가시광선은 매질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지는 않죠. 물에 들어가면 속력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쯤이 2번이 답이 되니까 그럼 2번